연봉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길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벽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이라는 직업의 실제 현실을 솔직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는 지점, 넘어야 할 벽,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퇴직하신 분들 사이에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봉이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 기사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연 5천만 원에서 6,200만 원 수준을 받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버스 회사일수록 복지도 탄탄하고 정년 보장도 비교적 확실한 편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끊기는 불안감 속에서 이런 조건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직접 알아보셨다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버스 운전에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접근하면 처음부터 낯선 요건들이 쏟아집니다. 이 일이 단순히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면허가 필요하고 신체 기준이 있고 회사마다 나이 제한 방침도 다릅니다. 그 과정을 모르고 덜컥 도전하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남성 박철수님은 35년간 영업직으로 일하다 은퇴하셨습니다. 지인에게 버스 운전기사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지역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운전 경력이 30년이 넘고 대형 트럭도 몰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 상담에서 첫 마디에 막혔습니다. 대형 일종 면허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없다고 하자 취득을 먼저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최소 몇 달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면허 취득 조건을 알아보러 운전학원에 갔다가 이번에는 신체 검사 기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력 기준, 시력 기준, 건강 상태 확인까지 여러 관문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박철수님은 처음에는 허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고, 그냥 운전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버스 운전이라는 직업은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준비가 먼저입니다. 좋아 보인다는 감정보다 내가 실제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은 바로 면허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모는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로는 버스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를 몰려면 반드시 1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버스 운전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버스 운전 자격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먼저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대형 면허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즉, 지금 보통 면허도 없는 상태라면 순서를 밟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분이라면 바로 대형 면허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형 면허 취득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대신 대형 차량으로 기능시험을 보고 도로 주행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운전 경력이 오래됐어도
대형 차량은 처음이라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핸들의 감각이 다르고 차체 길이가 다르고 후방 감각을 완전히 새로 익혀야 합니다. 학원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지역과 학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만 원 내외, 때로는 그 이상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스 운전 자격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필기와 기능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법규는 물론이고 응급처치, 차량 구조, 여객 서비스 관련 내용도 공부해야 합니다. 버스라는 것이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는 이동수단인 만큼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밟은 분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다 60세에 문을 닫은 이순자님은 생계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가 버스 운전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일종 보통 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형 면허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 나이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 수강생들이 30대, 40대가 대부분이었고 교관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님은 매일 새벽같이 학원에 나갔습니다. 남보다 2배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2달이 지나 대형 면허를 취득했고 이어서 버스 운전 자격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후 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뒤에서 더 이어집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허와 자격 취득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 나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준비입니다. 몸이 허락하고 마음이 따라준다면 나이 앞에 먼저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와 자격증을 갖췄다고 해서 바로 버스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버스 회사들은 지원자를 선발할 때 여러 가지 내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가운데 나이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정년을 60세에서 62세 사이로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부 노선의 경우 정년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에서 60세 이상을 잘 뽑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5세, 58세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 연령대는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합니다. 일부 회사는 건강 상태와 운전 경력을 더 중시하고 나이 제한을 엄격하게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 버스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지원자들이 우선순위를 갖기도 합니다. 지역 소도시나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버스 노선은 인력 부족이 심각해 나이에 덜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검사 기준도 중요합니다. 버스 운전은 장시간 운전이 기본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차 스케줄에 맞춰 반복적으로 운전해야 하고 돌발 상황도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력, 청력,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여부 등이 채용 건강검진에서 확인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혈당 조절 중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미리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7세의 최영태님은 이 신체 기준 앞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형 면허도 있었고 과거 군 복무 중 대형 차량을 몬 경험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 삼아 버스 운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지역 버스 회사 2곳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당장 불합격은 아니었지만 조건부로 3개월 후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영태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짜게 먹던 식습관을 고쳤고
매일 30분씩 걷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 결국 채용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 불합격이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됐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회사의 채용 기준이 까다롭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들은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그 준비가 탄탄할수록 합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설령 모든 준비를 마치고 채용까지 됐다 해도 실제 버스 운전이라는 직업이 어떤 일상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로망과 현실 사이에는 늘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버스 기사의 하루는 이른 새벽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차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첫 차를 담당하면 새벽 4시, 5시에 차고지로 출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막차를 담당하면 밤 11시, 12시에야 퇴근하게 됩니다. 교대 근무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야 몇 날 밤을 새도 버티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 자체가 큰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버스 운전은 혼자서 수십 명의 승객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안전 운행이 최우선이지만 동시에 승객 서비스도 해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올라타실 때 기다려드리고 내릴 때 확인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승객을 침착하게 응대해야 합니다. 감정 노동의 강도가 상당합니다. 퇴직 전에 사람 상대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그나마 수월하지만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예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62세의 버스 기사로 입사한 김명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그분은 체력만큼은 자신 있다는 생각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에 합격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신기하고 뿌듯했다고 합니다. 익숙한 동네를 버스로 달리며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몸의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배차가 집중되던 시기에 수면이 부족해지면서 운전 중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점이 너무 두렵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회사의 요청에 오후 배차 위주로 조정을 받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지금은 2년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처음에 몸의 반응을 제대로 살폈더라면 초반의 고생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체력과 수면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운전은 분명히 좋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 내 생활 패턴과 맞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이 일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좋다는 말에 이끌려 무작정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몸도 마음도 더 상합니다. 그렇다면 버스 운전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 혹은 준비 과정이 너무 길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때,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꾸려야 할까요? 버스 운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슷한 조건이나 그 이상의 안정감을 주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직종이 여러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소형 셔틀 운전의 경우 대형 면허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기업, 통근 셔틀 등에서 소형 버스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일자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규모는 작지만 정해진 노선을 반복하는 구조라 적응이 빠르고 대인 스트레스도 시내버스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정차 관리원이나 교통 안내 관련 일자리도 공공 분야에서 꾸준히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교통공기업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정기적으로 모집합니다. 월급이 높지는 않지만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경비 직종이나 주차 관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나 시설 관리는 60대 이후
남성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취업 장벽이 낮고 몸을 혹독하게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관리에 유리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순자님은 버스 운전 자격을 모두 갖추고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회사 내부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쳤는데 마지막에서 막히니 허탈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취득한 자격증과 면허를 바탕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이동 지원 차량 운전 봉사를 시작했고, 그 연결로 인근 요양원 통근 셔틀 운전 계약직을 얻게 됐습니다. 시내버스만큼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아는 어르신들과 매일 인사 나누며 운행하는 일상이 오히려 더 잘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3년째 그 일을 이어가고 있고 지역에서 아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이 나이에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무조건 연봉 높은 일자리를 잡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일, 몸이 버텨주는 일, 그리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버스 운전이 맞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운전일이 더 맞는 분도 계십니다.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자격시험, 신체 기준, 그리고 회사의 내부 채용 방침이라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과정이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충분하고 건강이 받쳐준다면 60대 초반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버스 운전이 맞지 않는다면 그와 비슷한 방향에서 나에게 더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젊었을 때와 다른 방식으로 빛납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